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제약품 주주님들,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 금일도 테마성으로 또 움직였지만 현재 주가가 다시 밀리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보고, 네, 국제약품 같은 경우 이 100일의 테마주도 지금 현재 주가가 뛰고 있죠. 제가 봤을 때 이 100일의 자체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무엇보다 100일에뿐만이 아니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주의보에 대해서도 크게 주목된 만큼 여기서 국제약품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받지 않을까라는 거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거는 질병관리청 금일 유행주의보 발령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모멘텀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, 그리고 역류와 20대 사망 원인이 이 100일에 나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국제약품을 좀 약간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라고 하셨죠. 이 100일에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감기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을 해봐도 이렇게 이슈가 좀 크게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100일의 테마주로 뜬 만큼 이 100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면, 한 달 동안 이 3배나 증가를 했고, 무엇보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까지 발령이 된 만큼 여기서 현재 이 약품이 또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여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또한 이제 금일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딱 발령이 한 만큼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보셔야 될 것 같고, 21일 날 이 질병청에 따르면 이 4주 동안 3.2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환자 수치가 굉장히 무섭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, 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적으로 100일회가 크게 유행이라고 합니다. 영국,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올해 4월까지 100일의 환자가 4,739명이었고,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증가한 줄 아세요? 95.8%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, 작년부터 올해 5월 아니면 6월까지 이 사망자 수가 15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 100일의 자체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, 이 이슈는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우리가 이슈를 우리가 또 함께 보시면, 역류와 이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이 백일해라고 합니다. 한 명이 17명까지 감염이 되고, 이 백일해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호흡기 분비물이나 비말을 통한 전파로 집단 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. 그만큼 우리가 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전염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, 또 역류와 같은 경우 이 면역력 자체가 굉장히 낮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 집단에서는 한 명이 17명에 12명에서 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. 이 100일의 자체 또 보시면 역류와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하는데, 이 생명에 지장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국제약품에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, 이 100일의 잠복기를 우리가 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잠복기 자체가 일반적으로 7일에서 10일, 최소 4일에서 최장 21일까지라고 하는데, 여기서 감염병이 걸려도 좀 이렇게 몸에 좀 약간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가 이렇게 안가 있다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, 이 100일에나 아니면 이 마이코플라즈마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, 이제 시작이고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3주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지켜봐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이제 오늘 같은 날 말고 이슈가 아예 처음으로 나왔을 때 그런 시점부터 우리가 이런, 이 마이코플라즈마 내 잠복기가 최소 일주일에서 이제 길게는 3주니까 우리가 이때부터 천천히 보면 되겠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약품의 차트도 함께 보신다면, 보시는 것처럼 이 국제약품 현재 주가가 이때 당시 매물 크게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이 SS 관련주로 주가가 떼었지만 금일 같은 모습, SS는 물론 이 100일에 관련해서 주가가 또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
최근에 이 국제약품이 이제 질병 관련해서 이 대장주로 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추가적인 이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 좋겠지만 것처럼 이때 당시 거래량이 아직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했겠죠.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호가창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많이 싸우고 있는 좀 약간 쉽게 올려주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진다라는 것을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구간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어서 가정 나왔고 이 제가 5일선 깨지면 그때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5일선 깨지고 5일선을 다시 올라탔을 때 그때 우리가 좀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모멘텀이 나왔지만 현재 주가가 크게 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현재 좀 지수도 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닥 지수거든요. 이 코스닥 지수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위치에 있어요. 지수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밀리는 경향이 굉장히 크게 아닌가. 오늘 좀 테마성으로 나아가기 좀 어려운 과정이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부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선 깨는지 그 여부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5일선을 깨고 밑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좀 이게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왜냐 이 하방 압력 자체가 그리고 유통 비율도 적은 만큼 이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주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11선 지지를 받고 딱 올라갔던 것처럼 11선하고 아마 5일선 이탈이 나오게 될 시 11선하고 만나는 자리가 아무래도 이쯤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국제약품은 아직 좀 테마성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이런 부분에서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정말 좀 아쉬운 게 이 국제화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이 기업의 본질이 좀 주목받는 게 아니라 이 테마성으로 주목받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국제약품에 대한 영상 마쳤고요.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